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행복한 책방의 한상수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 그런 와중에도 우리 책방 행사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멀리 부산에서 우리 귀한 우리 작가 선생님 모시고 강연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도 책을 권합니다라고 하는 되게 멋진 책을 최근에 쓰신 노희정 작가님께서 마음을 열어주는 그림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십니다. 오늘 행사는 2021년 세계 책의 날 우리 동네 서점 출판사 라이브로 함께 합니다. 우리 노희정 작가님은 이제 부산에서 곰곰이 책방이라고 하는 어린이 서점을 무려 20년째 운영을 잘해 오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책방 운영자들한테 큰 롤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책방입니다. 책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노희정 작가님 우리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앉아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그림책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녁은 드셨나요? 조금 요기는 하고 오셨어요. 7시인데. 네. 저 대답 없는 강의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히 제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부산에서 곰곰이 책방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예, 저는 부산 해운대라는 곳에서 이제 해운대는 자그마한 신시가지가 있어요. 예, 거기서 지금 남편과 둘이 외에 이제 같이 도와주시는 분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곰곰이 어린이 청소년 서점을 21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운영과 함께 이제 책방에서 그 신문 발행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21년째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남편이 발행인으로 있고, 저희 원고팀들이 20명이 이제 같이 한 달에 월간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소동출판사에서 부산의 김해 독서대전 참여했다가 그냥 잠깐 들리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곰곰이 신문에 반해서 이쪽 데이터로 이제 남편한테 원고 청탁을 하고 이제 책을 내자. 그래서 계약을 하러 올라왔다가 대표님이 저한테 제안서를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곰곰이 서점이 그렇게 예쁘고 그런 근사한 서점은 아닌데, 들어왔을 때 너무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걸 보고 서점이 이렇게 바쁠 수가 있나, 또 저희가 월말쯤 되면 서가에 책이 다 빠져요. 그래서 책이 없으니까 좀 난감해 하시는데 직원이 또 다 팔려서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책으로 좀 내줬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서를 내주셔서 1년 반 동안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저희한테 참 힘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집중해서 원고를 다 썼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쓴 책이라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작가로서 쓰기보다는 책방지기로서 책을 쓰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자료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이 신문 외에는 제가 20년 동안 어디 자료를 남긴 게 아니라 그냥 강의는 계속 했었는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제 기억력으로 이거를 계속 써내려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긴 했었어요. 그래도 목차를 좀 꼼꼼히 해가지고 다시 쓰기를 한 3번 한 다음에 그래서 냈는데, 일단은 술술 읽힌다는 그 장점 하나는 이제 조금 들었었고요. 제 책 간단히 소개하자면, 일단 책방 운영을 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마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가 해서 미래의 책방까지 생각해서 썼고요. 책방 이야기만 쓰면 되는 줄 알았더니 소동 대표님이 너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곰곰이 책방 에세이도 써야 되고 책방지기로서의 교본도 써야 되고, 그리고 전국 책방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3마리 토끼를 저한테 원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뒤에 이렇게 추천사를 쓰신 황선미 작가님이 제 책을 딱 읽고 나서 전화를 해가지고
한 3권짜리를 합본을 해놓은 것 같다.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됐었는데 고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안심은 좀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가성비가 적은 책들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읽을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학부모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오늘은 세계 책의 날인데 저는 그냥 제가 조금 한가한 날짜를 잡아서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파주 도서관에 이제 강의가 잡혀가지고 남편 책 이제 편집 그거 하는 것도 잡혀 있고 그래서 올라오겠다고 했는데 세계 책의 날이더라고요, 오늘이. 그래서 어제 올라와서 행복한 책방을 한번 거쳐서 내일은 이제 책방지기들을 위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한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 강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안 했고 행사를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좀 마음 열어놓고 그림책,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 그리고 최근에 눈에 띄는 책 그렇게 골라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조금 긴장은 되네요. 여러분들의 감상법도 있겠지만 제 감상법도 있으니까 한번 그거를 조합해서 들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림책은 책방의 꽃입니다. 제가 책방을 운영을 해도 그림책만큼 이렇게 들어왔을 때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책방에서 가장 큰 장식은 그림책 표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일매일 도착하는 그림책을 퇴근 전에 제가 보면서 내일은 어떤 거를 이제 신간코너에 넣을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퇴근을 합니다.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거기서 고르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일단 요즘에는 뭐 그림책 테라피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오래전부터 눈에 들어왔고 제 서가에 꽂혀 있고 제 서가에 집에서 이제 꽂을 수 있는 그림책 중에 제 인생을 움직이는 책들만 가지고 왔는데 일단 그림책은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라고 하지만 어른들한테는 평생 이제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오긴 해도 우리한테는 어린 시절을 또 되새겨보고 나의 마음하고 그 주인공의 마음이 똑같았을 때 그 책이 주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들한테도 그 동화책은 한번 다 읽고 나면 다시 보기는 힘든데 그림책 같은 경우는 100번을 읽어도 그때마다 느낌이 다르니까 아이들이 커도 그림책은 이제 놔두고 그 다음에 앨범 보듯이 한 번씩 이렇게 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요즘 마음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 답답하죠? 네. 대답 안 하세요? 저도 이제 1년 동안 행사를 안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책을 읽었었나 예전 기억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답답한데 제가 좀 엄청난 도전을 해봤어요. 시리즈 읽기를 한번 해보자. 제가 대학교 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산으로 이사를 가고 고등학교까지만 졸업 맞고 대학은 다시 숙명여대 국어국문학과로 갔어요.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되면 내려와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일단은 대작을 사요. 뭐 태백산맥 산다든지 뭐 지리산을 산다든지 그래가지고 박완서 씨 거 뭐 이렇게 사다 놓고 이제 방학 때 그걸 독파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에 3학년 때부터는 서울에 있었는데 그냥 도서관에 가서 또 제3세대 문학 전집 이런 거를 갖다 놓고 매일매일 이제 읽어요. 그렇게 읽으면서 방학이 끝나면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맛을 한번 한번 느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그림책도 좋지만 시리즈 읽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고양이 학교부터 시작해서 나는 바람이다. 그런 거를 쫙 갖다 놓고 책방 선생님이랑 계속 우리 권해보자. 이렇게 권해가지고 한 11권을 읽고 김남중 작가 강연회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김남종 작가님은 나는 바람이다 4권이었을 때 한 번 오셨고 완간하면은 오시겠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데 5년이 걸렸어요. 이제 완간까지 5년. 그러고 나서 다시 모셨을 때는 이 마스크를 쓰고 만나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예전에는 참 자유롭게 얘기를 해서 너무 좋았는데 예전 강연회랑 지금 강연회랑 좀 다르긴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답답하긴 해도 진행을 이제 조금씩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백신을 다 맞고 마스크를 벗겠죠. 자, 그림책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참 여러 가지 각도로 이해안이 되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사람들 목소리를 들으면은 화가 나기도 하고, 말은 부드러운데 내용은 가시가 돋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싸울 수는 없죠. 근데 서로 마음이 경직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좀 건드려주는 책이 없을까. 그래서 저는 경상남도에 살잖아요. 제가 경상도 남자랑 살잖아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을 때는 사근사근한 남자들이 참 잔재미도 있고 그랬는데 경상도 남자의 매력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겉은 되게 무뚝뚝한데 행동은 섬세해요. 그래서 그 깊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강의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가 엄마의 러닝구라는 시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경북 사투리가 막 나와요. 가장 좋아하는 시 구절이 그 엄마의 러닝구가 빵꾸가 났는데 그게 돼지비만하게 커졌다 그래요. 그래서 아빠가 그 러닝구를 뺏어서 쭉쭉 잡아 쨌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그 얘기를 해요. 너무 멋있지 않냐. 만약에 서울 남자 같았으면 러닝구 새로 사자 그래가지고 새 거 사다 주고 막 이랬을 텐데, 이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말은 못하고 못 잊게 하려고 그걸 쭉쭉 잡아 째는 거예요. 그리고 탁 갖다 버리면 엄마는 그걸 보고 되게 아쉬워한다라는 그런 시 구절이 있는데, 그렇듯이 겉은 이제 굉장히 뾰족하는데 안은 이제 또 상처를 많이 입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새로 나온 책 중에 딱 눈에 띄는 게 이 가시소년이었어요. 청개의 바람 책은 좀 눈여겨보고 있고, 가끔씩 복간됐으면 좋겠다 하는 책을 이제 이 최진 대표한테 제가 추천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이제 라이마 작가의 불 뿜는 용 같은 경우 그랬는데, 불 뿜는 용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 작가가 이것도 다시 복간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출판사 리트 시엔톡인가 거기서 이제 빛을 못 보다가 이거를 요번에 계약을 해서 복간을 했어요. 근데 한국 거니까 더 좋은 거예요. 불 뿜는 용보다. 그리고 아이들은 굉장히 이렇게 자기 마음을 몰라주면 거칠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벌써 25년 동안 아이들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수만 명의 아이를 봤겠죠. 강좌도 하니까. 근데 이렇게 거친 애들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요. 뒤쪽은 굉장히 약한데 지금 더 세게 보이려고 막 그런 액션을 취하니까 가만히 보다가 그 뒤에 이면을 제가 생각을 해봐요. 생각해보면은 다 애들 없을 때 둘이 얘기하면은 너무 섬세하고 너무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쏟아냈을 때 속으로 후회하는 그런 소년이 나오는 책이 이 책이더라고요. 가장 날카롭고 큰 가시를 가졌던 소년이 그거를 벗어 던지는 그런 용기를 냈어요. 너무 예쁘죠? 자, 이거는 아이 이야기고요. 어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른들 중에서도 평생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할아버지들 소리도 크고 화내고 다정한 말 못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저는 결혼을 해서 제가 자라온 환경하고 전혀 다른 환경에 접하게 됐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혼자 돈을 버는 외벌이 집안이라서 엄마가 아버지의 리모컨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갑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들어오면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다 수발을 들였는데 결혼하니까 저희 시댁은 맞벌이를 평생 하셨기 때문에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어머님이 다 교육을 너무 잘 시켜놓으신 거예요. 그 집안일이 반이 줄어 있더라고요. 뭐든지 다 제자리에 가 있고 시키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한 10년을 살다가 아버님이 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뭐 김치가 빠져 있다 그러면은 김치 달라는 소리 안 하세요. 물 한 잔도 본인이 갖다가 드시고 그렇게 하셔서 아유 세상에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남의 얘기도 잘 들어주시는 아버님이 있나. 그래서 사실은 반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소리만 지르고 굉장히 독재자였는데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애들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80대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어른의 재발견을 좀 하게 되는데 이 책은 제가 북극곰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서우 작가라고 있어요. 쩌저적이라는 책을 보고 도대체 어떤 작가길래 이렇게 구성이 완벽한가? 그리고 혼자서 다 했다고 하는데 그 책에도 반했는데 이 책이 나오면서 더 반했어요. 글은 없어요. 글 없는 그림책 만드는 거 더 힘든 거 아시죠? 이 장면이 구성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지 사람들이 그 책 한번 봐요. 표지를 보고 있으면 어때요? 표지도 참 재밌어요. 이쪽은 그죠? 몸통인데 이쪽은 지금 똥이 마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 예. 제가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봤어요. 근데 이제 자꾸만 보다 보니까 제 인생 나이랑 좀 비슷해져 가고 있고 제가 지금 개를 안 키우고 있지만 나중에 정말 둘이 남고 아파트 생활을 안 하면 하나를 키워서 그냥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 다 떠난 후에. 예. 괜찮지 않아요? 글 없어도 괜찮죠? 예. 그리고 이 화난 할아버지 어때요? 이런 분 계시죠? 이 눈으로 떠나서 그냥 어떤 상황에도 이 표정을 바꾸지 못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굉장히 외로워요. 자기가 그렇게 표정을 짓고 싶지 않은데 평생 경직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럴 때는 살짝 이렇게 어른들도 애기처럼 돼가니까 조금 웃어보세요. 아까 대표님한테 좀 웃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듯이 본인이 이렇게 경직되는 거 모를 때는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씩 달라져요. 저는 저희 아버지 같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누누가 반려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려견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음을 좀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가시소년 누누 책은 요즘 나온 책 중에 저한테 눈에 띄는 책이었어요. 웃으면은 복이 올까요? 아니면은 제가 아는 선배님 이가령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저희 책방에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실 때 앉아 계신 분들이 경상도만 오면은 다 싸우러 온 것처럼 앉아 있대요. 그래서 좀 웃으세요 하니까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을 일이 없어서 못 웃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은 복이 올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웃을 일이 없어서 안 웃는 거니까 끝까지 그렇게 갈까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웃다 보면은 떡도 하나 더 얻어먹을 것 같고 사람들이 만나면 기분이 좋으니까 잘해줄 것 같은데 이렇게 화가 난 얼굴로 있으면은 그 사람 보면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더 피해가지 않을까. 그래서 애들한테도 좀 화난 것 같은 애들한테는 이 얘기를 좀 해요. 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보는 책 한번 보죠. 제가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한 17년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림책 강의할 때 이 책을 꼭 들고 가요. 한번 웃어보자고. 그리고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 그리고 왜 그렇게 재밌는지 소리내서 읽어보면 더 재밌고 그림책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색깔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찾아보는 거.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들고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료를 조금 봤어요. 인터넷에 뭐라고 적혀있나 했더니 서천석 박사가 이 책을 배려에 관한 최고의 책이라고 이렇게 뽑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구나. 사실 2편도 있어요. 크레용이 돌아왔어가 있는데 하나쏘가 더 재밌어요. 1편이. 한번 보죠. 어렸을 때 크레파스를 사면 늘 쓰는 색만 있죠. 그런 색은 어때요? 줄어들죠. 예. 그리고 안 쓰는 색은 새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리필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걸 버릴 수도 없고 하얀색이랑 뭐 까만색도 많이 쓰고 빨간색도 많이 쓰고 그래서 속상한 적이 많을 거예요. 그 크레용들이 화가 났어요. 가끔씩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퇴직한 교수님들이 오세요. 자기도 이제 그림책이나 책을 보고 싶어서 오는데 그 책 읽었을 때 할머니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보러 그림책 잘 읽어준다고. 서천석 작가님도 최고의 배려책이라고 했어요. 자, 가슴이 답답할 때 우리 함께 읽어보는 책 볼까요? 이제부터는 제가 진짜 평생 끼고 있는 명작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책이에요. 네? 예. 부산에서는 15년 동안 어린이 서점 연합회에서 부산 책잔치라는 걸 했었어요. 파주보다 한 2년 빨랐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한 지가 한 5년이 된 것 같아요.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원화 전시회 할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림책 작가님들이 자기 이름으로 원화 전시회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다 외국 작가들 거는 남이섬이다, 뭐 성공미술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긴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원화 전시회를 할 때 사람들이 와서 하는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수지 작가의 파도야 놀자라든지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끝냈는데 와가지고 놀이만 하는 거예요. 책을 안 보고 파도야 놀자에 애들을 다 쓰게 하고 사진 찍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SNS에 올리기 위한 원화 전시회. 그래서 예전에는 그 원래 그림과 하나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그리고 그거를 보고 작가들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거를 신청해서 기다리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엄마들이 빠르고 그 서 있는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단련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책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행사를 했는데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서서 그리고 각자 서점에서 이제 나름대로 행사를 하자 했는데 제가 책잔치 때 반했던 책이 이 책이에요. 바람이 멈출 때. 그냥 봤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슬라이드로 이거를 내려서 아이하고 엄마하고 번갈아 읽어주는데 저게 저렇게 좋은 책이었나? 그래가지고 반해서 두고두고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작가는 그 작가, 그림 작가가 다르고 풀빛에서 이제 잠자는 책하고 또 다른 책 3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처음에 나왔던 책이죠. 그리고 그 작가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 작가 이름으로 샬로트 졸로트 책이라고 상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분은 대학에서 이제 철학을 전공하고 심리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무엇을 생각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아이가 아니더라도 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 책을 만났어요. 근데 그림도 너무 좋은 거예요. 문장도 좋지만 이 그림은 나무판 위에다가 그린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런 나뭇결 무늬가 다 보이고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입체감도 살렸어요. 처음에는 그림에 반했는데 그 책잔치에서 이걸 읽어주는 그 맛에 또 반했어요. 그 작가분 이름으로 상이 만들어질만 하지 않나요? 예, 그림도 너무 멋지고. 예, 목판 위에 그린 그림이 참 일품이었어요.
좀 가슴이 답답할 때 이렇게 읽어주면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출판사가 바뀌어서 구름공항은 제가 옛날 책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시공주니어에서 나오거든요. 뒤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동화고양 선생님도 아니고 정말 그냥 배에 힘줘서 읽는데 괜찮으세요? 네. 구름공항은 저한테 어린이 서점 한 보람을 느끼게 한 책이었어요. 그 어린이 서점을 하다 보면 애들을 많이 살펴봐요. 애들이 와서 무슨 책을 꺼내나. 어른이 권하는 책을 애들이 읽어서 엄마가 사주면 읽고 그랬는데 애들이 스스로 와서 책을 꺼내서 맨날 보는 책이 이 책이었어요. 근데 이 책은 우리한테는 너무 힘든 책이에요. 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림책 공부하는 엄마들이랑 이제 데이비드 위즈너에 관한 책을 다 모아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했는데 이 책이 너무 재밌었어요. 많은 엄마들이 자기 관점으로 이 책을 얘기를 해가지고 저한테도 참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사실은. 작가 소개를 잠깐 하자면 데이비드 위즈너는 그 시골에 늪과 숲이 있는 곳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항상 나무와 이제 하늘과 구름에 관한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불만이 이런 것들도 어느 순간 자기 자리를 탈피해서 조금 다른 데로 가보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화요일이라든지 다른 책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엽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기발한 상상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이상한 화요일이 비룡소에서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반응을 봤을 때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렸었어요. 그리고 구름공항이 나왔었는데 이지호 작가님이 이제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데이비드 위즈너 책이 번역이 안 된 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자기가 번역을 해서 이 사람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상자라든지 그리고 저는 허리케인이라는 책도 참 좋아해요. 나무가 하나 쓰러졌을 때 애들이 이렇게 많은 상상을 하고 놀 수 있는데 그런 나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지금 자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 스터디 할 때 수산과학관이라는 부산에 수산과학관이 있어요. 거기에 남편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서 한 엄마가 저한테 쌍둥이 엄마였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어라는 게 서양에서는 흉물이래요. 이 지느러미가 없으면. 그래서 굉장히 그 흉물을 등장시키고 싶지 않은데 이 작가는 그 흉물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등장을 시키면서 문어에 대한 고정관념도 깨고 있다. 이래가지고 하나를 툭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림책 스터디는 여러 사람의 이 관점으로 누구 평론가도 아닌 그 사람들이 다 한 얘기를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은 책이 몇 배로 재밌어질 때가 있어요. 저 혼자서 이제 해결하는 것보다. 그래서 굉장히 추억이 있는 책이에요. 굉장히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구름에 대한 상상력은 굉장히 많죠. 구름빵도 있고, 구름나라도 있고, 구름공항도 있고, 구름침대도 있고, 요즘 뭐 구름똥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 숙제도 내줘요. 이제 구름빵, 구름나라, 구름공항 세 개를 비교해서 한번 보고 우리가 이 정도로 푹 빠져 있으면은 아이들하고 눈높이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빠져 있지 않으면은 자꾸만 어른의 시선으로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애들하고 시선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이 판타지 그림책을 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죠. 자, 평화에 관한 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화책도 있고 저도 이렇게 뽑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레오니오니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책이 6마리 까마귀예요. 근데 아무도 소개를 안 해요, 이 책을. 잘 모르시고 프레드릭 제일 많이 아시고 그다음 다른 책도 있는데 저희 남편이 옛날에 프레드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종이를 찢어가지고 코팅을 해서 저한테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거를 들고 다녔는데 이 6마리 까마귀도 레오니오니 작품으로 말도 너무 예쁘고 그림도 우리랑 문화가 달라서 볼 게 참 많더라고요. 제가 뽑은 평화책 중에는 최고의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 숨어있는 그림책을 왜 사람들이 모를까? 그래서 제일 많이 들고 다녀요. 대화를 하고 싶은데 자꾸만 어긋날 때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건 어떨까?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애들한테 사춘기 애들을 만나는데 애들한테 엄마한테 얘기를 해봐. 맞아요.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영혼 없는 말만 하지 말고 미움받을 용기처럼 엄마한테 야단맞더라도 일단 얘기를 해봐. 그래서 엄마가 막 소리는 지르지만 나중에 아빠랑 의논할 거야. 네가 진짜 힘들어하는 게 그런 거야. 조금 달라질 거야. 시도를 해봐. 이러거든요. 근데 6마리 까마귀는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책이었어요. 종이봉지 공주 많이 좋아하시죠? 어제 소동 대표님하고 제가 출판단지를 이제 거니면서 저희 집안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맏딸이거든요. 그래서 맏딸로 막 얘기를 하니까 저보고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맏딸 같다. 맏딸은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공주병에 걸린 맏딸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맏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 공주도 맞다. 제가 공주 같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저도 공주병이 있다. 그래서 뭐든지 새 거만 이렇게 맨날 받고 동생들은 물려받은 이제 옷 때문에 사진을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주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종이봉지 공주는 애들하고 참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유치원 때 아니고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 읽어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토론이 가능하고 돼지책과 종이봉지는 늦출수록 좋아요. 종이봉지 공주는 공주책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교과서에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공주들은 이렇게 적극적이고 자기 의지대로 왕자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아니면 떠날 수도 있고 어때요? 최고의 공주책 아닌가요? 예.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용감한 공주. 저는 최고의 공주책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 책을 소개할게요. 너무 유명하고 너무 많은 평론가들이 손을 댔던 책이기 때문에 굳이 노희정이 안 해도 다 아는 책이긴 해요. 어떠셨어요, 이 책? 어떤 면에서 좋으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네. 가장 중요한 벗을 만나셨어요. 네. 근데 하는 저는 참 많이 고민했던 책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애들하고 보여줄 수 있는 책인가? 이 여자 주인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내 책방 넷에서 얘기도 하겠지만 멋모르고 책방을 시작했고 그리고 남편하고 저는 길을 쓰고 계획을 세웠어요. 맨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시어머님도 그렇고 너희는 언제 어떻게 될 것 같니? 이러고 맨날 사업에 대한 계획을 이제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처음에는 꿈도 꿨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계획을 세우면 더 안 되고 실망이 더 크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도서관 책이 굉장히 힘이 됐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계획이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신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뭐 언제까지 내가 얼마를 벌고 이런 계획은 없었어요. 저희 인생에. 왜?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도서관 책은 계속 제가 몸에 이제 담아두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는 이 흐르는 대로 사는 이 여자가 사는 인생은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는 반쯤 이 여자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가가 되려고 해서 작가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책과 함께 해서 여기까지 그냥 오다 보니 세상에 작가 강연회도 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 다음엔 또 다른 걸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계획의 계획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 또 나름대로 해결책은 생기네요. 이제는 뭐 부자가 되는 그런 계획도 필요 없고
건강하게 무계획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데 우리 1시간 반 동안 열강을 해주시면 딱 1시간 반이네요. 네네. 질문이 너무 좋았죠. 네, 우리가 코로나로 많이 좀 지쳐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겨운 점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 강의로 또 몇 권의 그림책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많이 또 정말 마음속에 힐링도 되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방에서 또 오랜만에 이런 행사를 하니까 너무 좋네요. 혹시 우리 작가님한테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좀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는데 제가 온라인에서 중간에 잠깐 들어봤는데 되게 잘 들리더라고요. 예, 다행이네요. 예, 그 질문이 있으시면 생각을 해봐 주시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받은 질문을 먼저 여기 좀 써주셨어요. 예, 예. 그래 좀 어려운 질문들이 있는데 뭐 대답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인생 그림책은 무엇인가요? 인생 그림책. 예. 조금 아까 도서관도 인생 그림책. 요 같은 작가가 쓴 리디아의 정원이라고 있어요. 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정원사의 꿈을 잃지 않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거를 계속하고 있는 그 리디아의 정원이 또 한 권의 인생 그림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작가는 부부 작가예요. 저희도 부부가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더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도서관 리디아의 정원은 저도 아주 최애하는 그림책 네. 중에 한 분이고 그림책들이죠. 우리 가장 먼저 읽으셨던 처음 만났던 그림책이 혹시 생각나시는지? 네, 단행본 책에서는 비룡서에서 나오는 오른발 왼발이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오른발 왼발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죠?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해서 놀아줬는데 할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의 그 손자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서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막 이제 치매 증세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무섭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무섭다고 막 피했는데 다 마주보면서 한참 동안 생각을 하고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오른발 왼발을 이렇게 해주던 시절에 그 사랑을 할아버지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장면들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사랑을 베풀 줄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작가가 쓴 책이 위층 할머니, 아래층 할머니였는데 그래도 오른발 왼발이 첫 책이었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질문은 좀 이따 대답을 듣기로 하고, 네. 네, 오늘 이제 그림책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이제 좋았던 거는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또 최근에 나온 그림책을 많이 보는데 오늘은 또 이제 오래된 우리가 아주 정말 오래전에 봤던 그런 그림책들도 같이 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리라고 보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죠. 우리 뭐 배 실장님 혹시 네. 네. 오늘 엘리자베스가 아주 반가웠었거든요. 네네. 저도 예전에 그 책들을 많이 읽었었고 네. 애들한테 그 책을 많이 자주 읽어줬어요. 네. 어느 날 제가 충격적으로 우리 딸한테 읽어줬더니 그 종이봉지 공주 읽어줄 때 용 목소리를 항상 남자스럽게 읽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걔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 왜 용이 남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면은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엘리자베스 종이봉지 공주의 매력에만 빠져 있었지 남자 쪽으로 생각을 못하고 보통 좀 약간 흉하거나 악하거나 나쁜 일을 하는 거는 남자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용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자에 가까운 그 옷차림도 그러고 왕자를 잡아가는 스커트하고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아주 어렸었는데 6살밖에 안 됐을 때인데 그 소리를 하는 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조금 더 생각을 여러 면으로 열어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옛 이야기에서 항상 재물을 처녀를 바치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을 바쳐서 그 먹는 게 항상 남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총각은 안 바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용도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스카프나 그런 장식이 이 왕자를 데려간 거 보니까 작가가 의도적으로 용을 좀 여자라기보다는 암컷이라고 해야 되나? 상상의 동물이니까 그렇게 한 거 같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그림책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 있으시면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전 그 그림책을 애들한테 읽어줄 때요. 네. 이게 다 유수라는 문학 속에서 그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꼭 지적하는 그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 아이들이 계속 이걸 말하게 되면 이 그림책에 푹 빠져있던 애들의 그 상상도 깨지게 되잖아요. 네. 이럴 땐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그렇죠. 이 판타지 그림책은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7세까지가 그 딱 한도라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 달지기 소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달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데 천을 걷어서 달지기 소년이 달의 모양을 바꾸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추천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거를 환상을 다 깨시는 거예요. 이제 상현달, 하현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면 안녕부터 시작해서 달에 대한 상상력을 푸는 책들을 이제 애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과학책을 많이 본 애들은 상현달, 하현달인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깨지면서 그 얘기는 해요. 그래도 달에 그 모양이 있고 표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즐겁지 않을까? 이렇게 힘들 때 한번 달 보면서 그렇게 상상하면서 읽어달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 네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요소는 정말 정확하고 잘 맞다. 이렇게 그것도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네. 달리면 안녕은 저도 지금까지도 보고 있어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뭐 그림책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곰곰이 책방이 이제 20년을 지나서 이제 21년째 하신다는데 되게 놀라운 일이죠. 행복한 책방은 4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 2017년 2월 1일 날 문을 열어서 지금 이제 힘겹게 4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행복한 책방이 10주년, 20주년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4년간 힘겹게 달려왔는데 20년을 운영한 또 선배님이 계시니까 굉장히 또 반갑기도 하고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뭐 책방 운영에 대해서도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곰곰이 책방을 혹시 가보신 분은 계신가요? 우리 아유, 해운대인데 어떻게 오겠어요. 부산에 가시면 여행하면 오세요. 우리 해운대 네. 많이들 가시니까 곰곰이 책방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21년 동안 책방 운영하시면서 동시에 그 신문 발간도 꾸준히 해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운영하시면서 뭐 발간할 때 가장 힘들었을 때와 가장 보람됐을 때가 궁금해요. 힘들었을 때 항상 힘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작년이 좀 힘들었고요. 코로나 때 처음으로 사람들을 못 만난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매일매일 만나다가 못 만나고 곰곰이 책방은 솔직히 얘기하면 작은 책방은 아니에요. 이제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저는 으뜸해옴이라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작은 책방이 좋아요. 남편하고 둘이 처음 시작했을 때가 참 좋았고 아르바이트 선생님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력했는데 이제는 으뜸해옴이 책에 그 눈 있죠. 저희 부부가 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부랑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식구들이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 정말 이렇게 다 식구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내 식구로 들일 때는 그분을 한 3년에서 4년 정도 보고 나서 서로가 원할 때 이렇게 식구가 되는데 지금도 어려워요.
이 큰 물고기 같은 책방이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항상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힘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책방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책방 투어를 막 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좀 배우는 것도 있고, 꼭 21년 됐다고 해서 저한테 배우는 게 많은 게 아니라 각자 이렇게 강점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하고 있어요. 항상 어렵습니다. 안정권은 없고 정성을 다해야지 그 독자들이 끊이지 않는 게 책방인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소홀해지면 금방 표가 나는 네, 우리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곰곰이 책방은 이제 함께 일하는 분들이 10명이나 된다는 하는 네, 힘들어요. 거의 동네 책방계의 거의 삼성 수준의 아니요. 많이 하고 많이. 두 자릿수의 인원이 책방에서 근무하는 우리 행복한 책방 우리 점장이 혼자 아주 고군분투하시는데 저희도 좀 더 키워서 좀 더 많은 직원들이 함께하면 조금씩 하다 보면 좋겠어요. 네, 네. 제 책 읽으면서 보니까 왜 책방 소개할 때 곰곰이가 좀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앞이니까 제일 먼저 소개되는 그런 예.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행복한 책방은 거기에 네. 다른 책방 이름을 생각해보니까 가가라는 책방을 해야 되나 뭐 그 생각이 예. 들면서 제일 궁금한 거는 네. 책 모임을 네.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책방이 커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책 모임을 하면은 좋을까 그 네. 점이 좀 궁금해요. 책 모임. 지금은 모임보다는 강좌를 많이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책에 대한 강좌가 많이 없어졌어요. 어린이 도서연구에도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우잖아요. 엄마들이 왜 스마트폰을 들고 책을 안 볼까? 서점에 와서 그런 생각도 했다가, 또 우리가 선뜻 나서지 않으니까 또 엄마들이 저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무료 강좌를 많이 해요. 이제 그림책 보는 방법 이런 것도 막 시리즈로 막 하고, 그리고 또 막 작가 강연에도 막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작은 책방일 때는 모임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그림책 모임 해가지고 아까 이렇게 하나 들고 옛이야기 뭐 구렁텅텅 신선비 한다 그러면은 각자 전집 다 가져오라 그러고 같은 제목의 다른 책 보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철학책만 쫙 또 이제 어떤 작가분이 와서 하면은 또 스터디하고, 아니면 뭐 김진경 작가님 오시면 신화 공부하고 서정원 선생님 부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조금 이제 등한시하고 나면 서점이 조금씩 늘해지고, 그래서 저희 이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이 앞면에 항상 뭔가 행사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료 강좌를 이제 계속 기획을 해요. 기획을 해서 들으면은 또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좀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하는데, 그거는 책방마다 다 그 동네 특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게 하죠. 행복한 책방도 이 주변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계시니까 저렇게 룸도 있고 그러니까 저 룸 하나가 굉장히 많은 거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성인 책도 있으니까 더 많은 스터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궁금한 건 아니고요. 유튜브에 있는 좀 질문이 있어가지고 예. 네. 유튜브에 일단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런 반응들이 있고 곰곰이 책방을 한번 꼭 가보겠다는 질문도 이제 주셨어요. 그 질문이 한 게 있는데요. 요즘 친구와 친해지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어떤 책을 권해주면 될까요? 라는 질문. 아이가 어리겠죠? 저도 어렸을 때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니까 애들이 이 말씨 때문에 놀리더라고요. 경상도 애들이 서울내기 담아내기 하면서 집 밖을 나가면 나를 확 둘러싸고 막 놀려요. 그래서 집 안에서만 있고, 그나마 사촌이 가까운 데 있고 같은 학년이라 6학년 때까지 친구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가서 처음 친구를 사귀었어요. 걔도 초등학교 때 저처럼 전화 가서 친구 못 사귄 애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책은 그 웅진에서 나오는 윌리아 휴라는 책이 있어요. 앤서니 브라운 책이요. 거기도 따로따로 노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도서관에서 만났는데 하나는 과격하게 생겼고 하나는 조그만 친구인데 둘이 그 친구가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무뚝뚝한 애야 굉장히 섬세한 애가 만났을 때 그게 상호 보완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고정관념을 깨고 친구가 돼요. 앤서니 브라운 작품 중에 우리는 친구도 있지만 윌리아 휴라는 책을 제일 좋아해요. 그 책을 권하고 싶어요. 네, 순발력 있게 또 대응을 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 중에 하나가 책을 쓰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었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쓸 게 없는데 240페이지까지 써야 된다는 게 참 힘들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문체가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은 딱 떠오르는 그 장소가 떠오르고 생생하고 그 그려지는 그런 문장을 좋아하는데 제 책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책을 그냥 읽으면서 쉽게 읽어지면서 그 장소가 떠오르지고 쉽게 읽어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썼고 정말 이 기억력을 동원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책방의 복병들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책방에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 그래서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그거를 이렇게 딱 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책방 지기들을 위해서는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책을 좋아하시면서도 와서 본인이 힘들게 한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책방 고객으로서도 봐도 좀 그걸 보면서 나도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썼는데 책방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희 회원들한테 굉장히 이 책을 권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썼어요 이러면은 다 보여주니까 진짜 다 보여줬어요. 240페이지 채운다고 다 보여줬어요. 그게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책방 운영자, 책방과 관련된 분들뿐 아니라 책방을 사랑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같이 보시면 꼭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책방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 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는 곰곰에서 원화 전시의 계획은 없으신지라는 질문이 네. 작가분이 질문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네, 그런 질문이 있었네요. 원화 전시회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 공간이 이제 저희가 다용도로 쓰는 공간이 있어서 원화 전시회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복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일 달아가지고 원화까지는 아니고 그냥 포스터 전시회 같은 거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그림을 주시면은 저희가 액자를 사가지고 그쪽에 한 6개월에 한 번씩 계절에 맞춰서 그 정도로 이제 바꿔서 늘 볼 수 있게 상설 전시 코너밖에는 없어요. 원화까지는 좀 힘들고. 네. 혹시 또 뭐 질문을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또 이 자리에 또 우리 전국 동네 책방 네트워크의 우리 정병규 회장님이 또 이렇게 참관을 하셨는데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 21년직이에요. 저희의 어렸을 때부터 다 봐요. 공공이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어느 중앙 일간지 못지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문이요? 네. 매번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나 만들 수도 없고 만들 수 없습니다. 저게 저 신문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정말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 절대로 가능하지 않는 일을 두 분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셨고 책방 역시도 그렇고
그 20년 넘는 시간을 한 지역에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유지를 해왔던 것은 우리 지금 2000년 초반에 90년대 후반과 2000년 초반에 전국에 어린이 청소년 서점이 100개가 넘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책방이 5손가락 안에도 없습니다. 그 중에 부산에 2곳이죠. 책방이들과 공공이가 거의 유일하게 남아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아까 쭉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언제까지든 아까 그 도서관에 그린 제 캐릭터처럼 그 책방에서 정말 오랫동안 함께 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네, 회장님이 계셔서 저희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의 축사도 거의 축사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 어린이 청소년 문화공간 곰곰이 신문을 만드는 건 저도 좀 해봐서 아는데 저도 이제 아침도 신문을 17년째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저보다 더 21년째. 저는 이제 원래 직업이 편집자라서 전문 편집자니까 하는 건데 전문 편집자도 아니시면서 21년을 했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뭐 10년, 20년 꾸준히 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곰곰이 신문 또 곰곰이 책방도 25주년, 30주년을 향해서 꾸준하게 그 자리를 더 지키시고 더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노희정 작가님 모시고 한 그런 우리 작가 강연에 마무리를 하고요. 끝나고 우리 작가 사인 받으실 분들은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희정 작가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라이브로 중계해준 소동출판사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사인 받으실 분들은 여기 나와서 네, 신문은 제가 조금 네, 여유 신문 있게 보실 가져왔으니까 분들, 한 분씩 네, 가져가세요. 사인 받으실 분들은 여기다 이름을 좀 적어주세요.